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아산 월천지구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부터 선보이고 있는 상생형 문화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솔동에 이어 하반기에는 종촌동으로 무대를 옮겨 진행됩니다. 천안시가 두정동 일원에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기존 인적자원개발센터 건물을 증축해 중장년센터와 소상공 지원센터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 입장 거봉포도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거봉포도 홍보 판촉전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아산 월천지구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건립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정률 60%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를 비롯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지역 내 직장인 등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8층에서 25층 규모로 공급 세대는 36제곱미터형 60세대와 44제곱미터형 180세대, 59제곱미터형 360세대 등 모두 600세대입니다. 견본주택은 오는 27일부터 예약제로 운영되며 10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 9만 원, 11만 원, 15만 원입니다. 특히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 청약 신청은 다음 달 11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부터 선보이고 있는 상생형 문화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리와 상가 곳곳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녹여 넣어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한솔동에 이어 하반기에는 종촌동으로 무대를 옮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종촌동의 한 공실 상가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한 미술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이슈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버려지는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다시 생명을 다시 주고 다시 재탄생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풀어나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대형 상가의 빈 공간엔 상가 안 소주란 주제로 미술 작품이 전시 중이고 상가 밖엔 창문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와 아름다운 거리 조명이 밤거리를 수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제천 근린뜰공원엔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 별별트리란 공공예술품 등이 설치돼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종촌동 일대를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일명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입니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주변 상권과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도 하시지만 더불어 이제 문화예술도 만나보면서 뭔가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종시만의 특별한 이제 콘텐츠가 문화예술 콘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까지 이곳 종촌동 일대에선 여러 문화예술 작품 관람과 함께 다양한 거리 공연과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이 농축수산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액 상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농축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농축수산 어민인들을 넘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상한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생산 판매 상품에 대한 명절 선물 상한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37명과 함께 서명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할 것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에 포함되고 있는 기타 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제7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 설치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3일 폐회했습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0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 사항이 늘어나게 되며 그 전까지 입 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잦은 철거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 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천안시가 두정동 일원에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기존 인적자원개발센터 건물을 증축해 중장년센터와 소상공 지원센터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안에 7명의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취업 알선 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탓에 자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연말까지 천안시 일자리 통합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중장년센터, 소상공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두정동 인적자원개발센터 건물을 기존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증축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을 확보해 자체 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인과 청년,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기대됩니다. 총 28억 7천만 원의 사업비는 내년 본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배방 월천도서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선작은 전통과 미래의 흐름이 어우러지는 공간과 문화소통의 공간 구성을 추구하며 층간 유기적 연계로 효율적인 최신 트렌드의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배방 월천도서관은 배방읍 북수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마지막 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는 0.01% 하락해 7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감소하는 등 3주 연속 하락폭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4% 올라 4월 셋째 주부터 이어온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입장 거봉포도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거봉포도 홍보 판촉전을 엽니다. 판매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 안에서 거봉포도 시식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해에도 2만 3천 명의 시식과 15,000박스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복청 예산을 포함해 세종시 관련 예산 1조 1,82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2년 연속 국비 확보 1조 원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되는 예산은 무엇이고 또 아쉽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국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조성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거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 안성간고속도로 사업비 3,102억 원을 비롯해 세종 청주간고속도로 설계비 59억 원이 반영돼 내년에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행복도시와 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비 257억 원을 확보해 2023년 상반기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고 부강역과 북대전 IC 연결도로 설계비 20억 원도 새로 반영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여러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5억 원과 자동차 부품업체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 18억 원이 이번에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예산 5억 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지역 상생사업비 20억 원이 반영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64억 원도 포함됐는데 이는 당초 목표 예산 대비 17억이 줄어든 것이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도 눈에 띕니다.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20억 원, 고려대 복합운동장 조성비 1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조치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 36억 원, 옛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 사업비 8억 원, 전이, 전동, 금남면 복합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9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등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과 가졌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국비 예산 상당수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연말에는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예산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고 다만 2년째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충남대 세종 캠퍼스 구축이나 과학문화센터 건립 예산 등의 지역 현안 사업 몇 가지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할인 혜택은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아산시가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할 경우 3차례까지 전철 기본요금인 1,250원씩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할인 대상은 기존 아산 시민과 관내 대학생에서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전 국민이 수도권 전철과 아산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란 정부에서 국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카드에 기능을 추가하는 만큼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남도가 시행 예정인 교통복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알뜰 교통카드로만 할인이 가능하고 사후 할인으로 편리성은 떨어집니다. 아산시는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면 하루 평균 5천여 명, 연간 22억 원의 시민 교통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달 안으로 국토부 대광위,
충남도와 환승할인제 도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9월 6일부터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모두 29만 1,827명이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 기준인 6월 말 인구 대비 79.3%에 달하는 수치로 비교적 가구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민전 앱 충전 역시 6일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여민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민지원금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산시가 추석을 맞아 총 59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합니다. 모바일 카드 495억 원, 지류 95억 원을 발행하며 발행액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월 100만 원까지, 법인은 지류만 월 5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모바일페이는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아산카드는 농협 및 우체국 지점 방문, 지류형의 경우 농협 방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천안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오는 15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시는 명절 때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해 상품을 전달합니다. 판매 품목은 배와 거봉포도, 연미주 등이며 시청 블로그에서 사전 주문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 도민 가운데 87.6%인 186만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도내 전체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9월 6일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도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이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품 자족도시로 불리는 아산시 탕정 신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동북부에 위치한 탕정면. 아산시는 1995년 11월 탕정면에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 아산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매년 꾸준한 인구수의 증가를 보이며 산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아산시 탕정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대방읍과 나란히 아산의 중심 도시로서 자족기능 실현의 신도시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1호선 탕정역과 천안 아산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어 서울과 경기, 천안, 인천 등 다양한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해지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로의 빠른 환승이 가능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탕정신도시는 유동인구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산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탕정면은 9개의 면 중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1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다수의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근로자들의 근린생활 공간과 탕정지구 내에 초중고등학교, 선문대 등이 밀집돼 있어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관광지인 지중해 마을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단순한 주거의 기능보다 문화, 복지, 보육에 초점을 맞춘 복합도시로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탕정면은 대기업이 많고 아주 인구도 증가율이 높고 또 모든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이 많이 조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겁니다. 우리 탕정면은 아산시의 중심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인프라가 굉장히 좋거든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중해 마을. 지중해 마을은 정말 아산시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유산이죠.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발전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탕정역도 이제 생길 거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서면서 제 생각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초인류 도시로 도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아산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에 위치한 탕정 신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탕정면의 현재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이 매매는 17건 중 거래량 27건으로 거래 비율이 158.8%이고 전세는 17건 중 거래량 15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88.2%입니다. 탕정면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1,205만 원이고 전세는 872만 원으로 전세율은 72%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아산시 배방읍과 비교해 본다면 배방읍의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112건 중 거래량 115건으로 거래 비율이 102.7%이고 전세는 205건 중 거래량 135건으로 거래 비율은 65.9%가 되겠습니다. 배방읍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889만 원이고 전세는 745만 원이며 전세율은 77%입니다. 탕정 신도시는 1호선 탕정역이 올해 10월 완공 예정에 있으며 천안과 당진 구간을 잇는 천안 아산 고속도로 또한 2025년 완공 예정에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의 접근이 쉬워져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와 상업적인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전망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전벽해로의 변모를 이루고 있는 아산시 탕정면. 인구 50만 명품 도시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세종시 도시재생 홍보관에서 신흥1리 외딴말 박물관과 합작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을 선정하고 구상한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했던 33명의 교육생이 18차례에 걸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2021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아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학교 밖 청소년 54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